최근 대만 국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대만의 국방 전략이 정말 크게 바뀐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대만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보면요. 딱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바로 이제 전쟁터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전쟁의 규칙이 바뀌었다면 그럼 당연히 국방 전력도 바뀌어야겠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대만군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딱 5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전쟁의 새로운 규칙은 뭐고, 대만은 어떤 혁신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무기들을 갖추게 될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만이 마주한 문제, 그게 과연 뭔지 국방부의 보고서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랑 중동 분쟁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전쟁은 거대한 탱크나 전투기가 맞붙는 게 아니라 값싸고 효율적인 드론 같은 무인 시스템이 판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만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의 최첨단 기술을 어떻게 하면 군에 그것도 아주 빠르게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죠. 그 해답이 바로 국방혁신반, 영어로는 DIO라고 부르는 조직입니다. 이게 사실 미국의 DIU라는 조직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역할은 아주 명확해요. 민간 기업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군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기한 로봇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큰 상대와 싸울 때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바로 그 전략을 만드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럼 DIO는 어떻게 일하느냐?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보통 군에서 무기 하나 사려면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확 바꿨어요. 3가지 빠른 트랙을 만들었는데요. 첫째, 민간 기술을 군에 맞게 살짝 바꿔서 시제품을 만들고, 둘째,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을 소규모로 사서 바로 써보고, 셋째, 이거다 싶은 기술은 그냥 바로 계약하거나 같이 개발해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유연하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술에 집중하고 있느냐? 대만의 미래 무기 로드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1만 대 이상. 이게 바로 대만이 확보하려는 드론의 숫자입니다. 단순히 몇 대 사서 테스트하는 수준이 아니죠. 정찰 드론부터 공격용 드론까지 그야말로 드론 군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론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만의 관심사는 훨씬 더 넓은 분야로 뻗어 있습니다. AI로 수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땅 위와 바다 위를 돌아다니는 무인 장비, 그리고 상대방 드론을 막아내는 시스템까지 거의 미래 전쟁의 모든 기술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가전에서 쓸 수 있는 4발 달린 로봇. 그 로봇개 말이에요. 그거 개발은 잘 되고 있나요? 열화상 카메라도 달고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이 오가면서 이 큰 그림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계획이 아주 멋지죠? 하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 현실은 또 다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 멋진 계획을 가로막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속도의 차이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술이 시속 200km로 달리는데 다른 한쪽,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기어가는 거예요. 이 속도가 안 맞으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한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당장 올해 진행해야 할 신형 드론이나 AI 시스템 개발 같은 핵심 프로젝트들이 예산 문제로 그냥 올 스톱 상태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예산 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국방 혁신이 멈춰버린 거죠. 그런데 돈 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사람 문제예요.
한 의원이 어떤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을 질문했는데요. 글쎄요. 대대장이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중국 공산당 선전 영화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나라를 지키는 건 최첨단 무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무기를 다루는 군인들, 그리고 국민 전체의 생각과 정신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대만 국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비전 자체는 아주 명확하고 멋집니다. 한마디로 기술을 이용해서 현대적이고 빠르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겠다는 야심찬 기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좋은 무기를 사오는 건 그 길고 복잡한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어려운 과제는 그 기술을 다룰 사람, 그걸 뒷받침할 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라를 지킨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내는 거겠죠. 이번 청문회가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좋은 무기를 갖는 것만으로 정말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